Under a weeping willow, draped in despair, shadows of sorrow in the cool evening air, torn by the briars of life's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마음속 진리와 오만이라는 상당히 흥미로운 글입니다. 네. 밖에서만 답을 찾으려는 우리에게 이 진리가 사실은 이미 당신 마음 안에 있다는 그런 동양 철학의 지혜를 전해주는데요. 그렇죠. 이번 탐구 목표는 이 글 속에서 내면의 진리를 발견하고 또 지식에 대한 오만을 경계하는 법, 여기에 대한 통찰을 좀 얻어보는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보죠. 이 글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 이게 뭐냐면요. 흔히 우리가 밖에서 찾으려 하는 그 진정한 도나 법 같은 것 있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 외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본성, 그러니까 자성 안에 이미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안에 있다. 네. 그래서 밖에서 뭐 스승이나 이론을 찾는 건 오히려 삿된 길이다. 진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길일 수 있다고까지 경고를 하죠. 당신의 마음 자체가 위대한 스승, 대종사라는 이거 상당히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게 뭐 특별한 지혜를 가진 현인이나 군자 이런 분들만이 아니라 정말 아주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도요? 네. 그래서는 우부, 그러니까 어리석은 남녀라고까지 표현하는데 이런 보통 사람이라도 자기 마음 안에서 도를 찾으면 그 진리의 근원에 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점이에요. 전문가는 근데 왜 이렇게 평범한 사람도 가능하다고 특별히 강조했을까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당신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깨달음이나 진리라는 것이 어떤 뭐랄까 특별한 자격이나 외부의 인정 혹은 뭐 복잡한 지식체계 이런 걸 통해서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기 때문이에요. 아하. 중요한 건 당신의 계층이나 뭐 지식이 아니라 그냥 당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 자각,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외부 조건이 아니라 당신의 본성, 여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도 글은 또 우리가 왜 이걸 종종 보지 못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경고를 던집니다. 네, 그렇죠. 바로 알에 대한 오만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 내면의 진리를 못 보고 자꾸 밖에 서면 답을 구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나 이미 안다 이렇게 착각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맞아요. 그 착각이 무서운 거죠. 네. 그래서는 이걸 자기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오만이라고 딱 꼬집습니다. 그 동쪽 월나라로 가야 하는데 서쪽으로 가면서 이미 도착했다고 착각하는 비유 있잖아요. 네네. 야, 정말 이 오만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날카롭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혹심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깊이 빠져버린 아주 굳건한 착각과 오만이 마음에 단단히 자리 잡은 상태인 거죠. 혹심. 네. 그래서는 이런 마음 상태에 빠지면 아무리 위대한 성인, 예를 들어 고대 중국의 전설적인 성군인 우임금 같은 분이라도 그 사람을 깨우치기가 정말 어렵다고 말합니다. 성인이라도 어렵다고요? 왜죠? 왜냐하면 스스로 만든 그 옳고 그름의 기준, 그 감옥에 그냥 갇혀버렸기 때문이죠. 결국 이 안다는 오만함이 우리를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겁니다. 이건 뭐 당신은 스스로에게서 이런 경향을 어떻게 발견하고 또 경계할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외부에서 찾거나 안다고 자만하는 게 함정이라면 대안은 뭘까요? 글의 마지막 부분은 진정한 도라는 건 말이나 개념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점을 좀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직접 그 경지를 경험한 사람은 뭐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주 심오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늘 따지고 드는 그 옳고 그름, 즉 시비의 문제 있잖아요. 네, 시비. 그 문제조차 그 근원을 파고들면 결국 없음, 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없음에서 비롯된다는 게 약간 어렵게 들리는데요.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여기서 없음이란 게 단순히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공허함을 넘어서요. 모든 분별과 판단,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 이게 일어나기 이전의 근원적인 상태, 이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생각 이전의 상태? 그렇죠. 우리가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라고 나누는 그 기준 자체가 본래는 고정된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다는 그런 통찰인 거죠. 그렇군요. 따라서 진리는 언어나 논리를 넘어선 직관의 영역에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아, 끊임없이 시비를 가리려는 마음을 잠시 좀 내려놓고 당신 내면의 그 직관적인 알, 이걸 중시하는 것이 당신의 일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마 복잡한 문제 앞에서 좀 더 명료하고 간결하게 핵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탐구를 좀 정리해보면 진정한 지혜는 우리 내면에 이미 존재하고 또 스스로 안다고 여기는 그 오만을 경계해야 하며 때로는 말과 논리를 넘어선 직관의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이 글은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옳고 그름의 판단조차 근원적으로는 없음, 즉 고정된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비롯된다고 암시하는데요. 만약 이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이 아주 강하게 믿는 어떤 신념이나 혹은 다른 사람과의 의견 대립, 이런 걸 마주했을 때 말이죠. 그 옳고 그름의 뿌리가 어쩌면 없음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이걸 염두에 둔다면 상황을 어떻게 좀 다르게 보고 접근할 수 있을까요? 한번 조용히 곱씹어 볼 만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마음속 진리와 오만이라는 상당히 흥미로운 글입니다. Trying to keep the wolves at bay, but learn from the sun.